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내가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이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섬 안에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은 탓에 식견을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진실하고 정밀하여 물고기와 해초, 바다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는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말입니다.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열길 물속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자산어보는 순조 1년,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집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정약전과 청년어부 창대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며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0년대에 왜 조선시대의 학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정약전의 유배 이유는 그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돕니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오물을 뒤집어 씌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하네.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당시 우애가 좋았던 동생 정약용 역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남은 생에 서신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눈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해볼 생각이네. 사물로 나를 잊어볼 생각이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섬 주민들은 나라의 죄인인 정약전을 멀리하려 합니다.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젊은 어부 창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던 창대가 마음을 연 것은 정약전이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입니다. 상놈이 공부를 왜 하냐고 정약전이 묻습니다. 그러자 창대가 답하죠. 사람 노릇 하려고요. 홀로 글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대에게 정약전은 글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정약전은 내가 아는 지식과 너의 물고기 지식을 바꾸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창대는 정약전에게 바다와 그 안의 온갖 생물을, 정약전은 창대에게 사서삼경을 비롯한 학문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역사와 나란하거나 혹은 그의 가려졌던 사연을 그리는데 능통한 연출가입니다. 황산벌, 왕의 남자, 평양성, 사도 같은 사극뿐 아니라 동주, 박열 등을 통해 멀고도 가깝게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와 그 안의 인물들을 부지런히 조명해왔습니다. 그는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선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또 다른 연출작인 라디오스타의 유명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홀로 빛나는 별은 없다. 감독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주목하려 합니다. 자선어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주가 윤동주 옆에 섰던 청년 송몽규의 기계와 고민을 이해하게 만든 것처럼 박열이 꼭 그만큼이나 용감했고 강인했던 여성 후미코를 조명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정약전의 곁에서 서로 가르침과 우정을 주고받았던 창대라는 청년을 새롭게 주목합니다. 세상에 치이고 버림받은 학자와 출세를 꿈꾸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어부가 그렇게 서로의 곁에 나란히 섭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선어보와 함께합니다. 창대는 정약전이 쓴 서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자선어보는 그런 그의 사연을 극화해 정약전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로 선보입니다.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옆에는 그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감독의 믿음 때문입니다.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모두 지식인으로서의 태도와 역할을 고민하지만 후대에 남긴 결과물은 사뭇 다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고을 수령에게 필요한 지침과 기본 자세를 다룬 목민심서를 비롯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가 정부 관리들의 횡포를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와 사상에 대해 고민할 때 정약전은 고통받는 민생을 어루만지고 실용적인 도움을 주려 합니다. 실제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해양생물학 서적인 자선어보 등을 포함한 몇 권의 실용서를 집필했습니다. 정약전은 왜 학자로서 물고기 책을 썼는지, 유교에 기반한 사상이 아닌 민생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지, 자선어보는 그 마음을 읽어내려는 영화입니다. 그것은 정약전에게 창대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는 등장인물인 가거댁과의 일화에서도 슬쩍 묻어납니다. 가거댁은 정약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낼 곳을 내어주는 흑산도의 살림꾼입니다. 가거댁은 물에 빠진 뒤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앓이하는 정약전에게 문어와 전복을 넣은 보양탕을 끓여주죠. 이거 잡수면 살아나신단께요. 3숟가락만 드셔보셔. 정약전이 기력 없이 답합니다. 딱 3숟가락이네. 이후 첫 술을 뜬 정약전의 표정에 변화가입니다. 3숟가락만 먹겠다며 한번 시작된 숟가락질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후 문어는 자선어보에 상세히 기록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선어보와 함께합니다. 제 아무리 공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깨우친 학자라도 바다의 삶은 그들만큼 알지 못합니다. 정약전은 바다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홍어와 가오리는 어떻게 다른가? 해파리가 많아지면 도미가 많아지는가? 그 궁금증 덕분에 해상에서 표류하다 지금의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중국을 거쳐
조선 땅으로 돌아온 어부 문순득에게 이야기를 정해 그의 3년 2개월간의 여정을 다룬 표해심화를 펴내기도 했죠. 처음 보는 물고기는 기어이 배를 갈라 특징을 관찰하고 바다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수도 없이 질문하는 정약전에게 창대는 궁금한 것이 왜 그리 많으냐고 타박합니다. 이때 정약전이 답합니다.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하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 창대와 가거댁을 비롯한 흑산도 사람들의 면면에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치를 터득한 이들의 지혜가 묻어나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로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경지가 존재하죠. 영화는 바로 이것이 정약전으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한 진정한 힘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게 후반, 학문으로 입신양명하려던 창대 역시 스승 없이 홀로 감당하는 긴 여정을 통해 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감독이 길어올린 민중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두루 반추하는 거울이 됩니다. 홍어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다니는 길은 가오리가 압니다. 정약전은 창대의 이 말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산어보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길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책 속의 가르침보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다니는 길의 모양과 삶의 양태를 잘 기록하려던 학자의 마음은 시간을 달려와 현 시대의 혼란을 넉넉히 어루만집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던 정약전은 후에 창대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흑산이라는 이름이 무서웠다. 한데 너를 만나 함께 지내며 무서움이 없어지고 호기심 많은 인간이 유배길에 잃었던 호기심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네 덕분에 음험하고 죽은 검은색 흑산에서 그윽하고 살아있는 검은색 자산을 발견하게 되었다. 창대야,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 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가혹하게 여겨졌던 유배는 학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산어보는 흑백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전작 동주를 흑백으로 만들며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오롯한 힘에 집중했고 그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치장 없이 선명하게 본질만 남은 화면은 담백하면서도 힘이 넘쳐 흐릅니다. 몇몇 장면에만 색이 살짝 입혀지기도 하는데 영화는 이를 통해 그 장면들의 의미를 사유하게 만듭니다. 산과 바다가 만들어낸 절경, 어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포구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실제 촬영지는 흑산도가 아닌 도초도, 매화꽃이 만개한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은 발매마을 언덕이 초가집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거대하고 아름다운 수묵화 같은 이 영화에서 진정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배우들입니다. 정약전을 연기하는 설경구와 창대를 연기하는 변요한, 가거댁의 옷을 입은 이정은 등의 얼굴은 그 자체로 훌륭한 수묵화의 먹입니다. 인물들의 얼굴에 파인 주름, 몸의 움직임, 시선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농담을 조절해 화면에 입힌 명암 같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풍광보다 더욱 스펙터클한 대상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